심리학에서는 최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는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것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첫인상만큼이나 끝인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재회가 됐던 분들을 돌아보면 끝인상이 나쁘지 않았던 분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도 비교적 재회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6개월이 지나도 심지어는 1년이 지나도 재회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끝인상을 잘 마무리한다는 게 꼭 행복하게 지내라, 고마웠다, 사랑했다 이런 따뜻하고 성숙한 말로 마무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이별을 해야만 끝인상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떤 끝인상이 시간이 흘러도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끝인상을 최악으로 끝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끝맺음이 좋지 않았다면 다시 내가 끝맺음을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관계가 진전되기도 하고 멈칫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연인이랑 헤어질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 말미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귈 땐 좋았지만 이젠 정말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사귈 때 좋긴 했는데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려나 이런 아련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우리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추억으로 회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두 분 다 결국 재회에 성공하셨는데 여러분이 당사자인 것처럼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솔직히 말하면 좀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카톡 답장이 늦으면 왜 이제 보는 거냐 이렇게 툴툴거리기도 하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겠다고 하면 서운해하기도 하고, 여자 연예인 예쁘다고 하면 은근히 질투하고, 내 입장에선 처음엔 귀엽다 싶었는데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자 얘기한 거죠. 처음에는 이 여자친구가 늘 그런 모습을 보여왔듯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붙잡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나는 이미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짐 정리하려고 이 여자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의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아주 차분하게 나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또 그간 보였던 감정적인 행동들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 마음이 순간 철렁하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또 나를 붙잡을 줄 알고 나는 그에 대한 방어책, 나름의 거절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두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 감정을 설명하고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떠나는 거예요. 물론 당장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번뜩 든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예민하게 굴었던 건 진짜 나를 좋아해서 불안했던 거였구나, 이런 마음, 갑자기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내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 여자친구 생각이 가끔 나는 거예요. 예민하게 굴었던 그 기억보다 마지막에 차분하게 나한테 얘기했던 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떠오를 때도 점점 생기는 거죠. 그래도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줬던 친구였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여자친구가 올린 인스타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요즘 잘 지내 보였어요. 그러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락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결국 헤어질 때 좋게 말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 물론 그게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그 좋은 이별을 하는 게 꼭 중요한 포인트라는 건 아닙니다.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이 불만이었던 내 모습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분을 심어주거나 그 이유를 주는 거죠. 추후에 상대방이 나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마지막 대화에선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정반대 케이스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나한테 2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여자친구는 앞의 사례와 다르게 너무 착하고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바빠서 연락을 못해도 괜찮다, 연락 천천히 해라,
내가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다, 다음에 보면 됐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데이트 장소 같은 경우에도 오빠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아니면은 본인이 받았던 그런 예쁜 곳을 소개해주고. 좋게 말하면 다정하긴 했는데 이걸 안 좋게 말하면 늘 나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저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 여자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완벽한 여자친구네 싶었는데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솔직히 좀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한테 이 정도로 잘해주는 거 보니까 뭔가 내가 이 친구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최선의 파트너가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친구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울면서 붙잡았는데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이 여자친구의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스타일, 아주 예쁘게 꾸미고 또 지금껏 보여준 적 없었던 차가운 표정, 나한테 돌려줄 물건만 딱 주고 거기다 더해서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한켠에 있는 오만함, 그리고 내가 했던 잘못들을 콕 짚어주면서 완전히 확 돌아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는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하지? 이런 반발심이 들면서 기분이 팍 상하기도 했는데 상대방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반박도 못하고 그냥 찔리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뭐지?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한 모습도 있었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이별을 잘못 선택한 건가, 좋은 사람을 놓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지난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끔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요. 산책을 할 때는 같이 추억 있을 만한 식당을 가든 장소를 가든 나한테 다정하게 맞춰주던 기억, 그리고 마지막에 당당하게 말하고 먼저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 인스타를 보니까 요즘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한번 연락해볼까? 그렇게 나는 상대방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두 여자친구 모두 미안하다, 정말 사랑했다, 이런 식의 무작정 따뜻하고 좋은 말로 마무리한 거는 아니에요. 둘 다 소위 말하는 그런 좋은 이별의 멘트를 한 건 아니라 그냥 진솔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서 마무리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남자친구인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물론 좋은 이별의 멘트를 할 때도 많긴 합니다만 그것이 필승 전략은 아니라는 것, 더 중요한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해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끝인상입니다. 최신 효과를 통해서 상대방의 나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유도하는 거죠. 헤어진 요인이나 상대방 성향에 따라서 좋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저냥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신뢰를 잃어서 헤어지는 상대방한테 적어도 마지막에는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말을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테고, 나의 매력을 못 느껴서 헤어지자고 한 사람한테는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멘트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매력있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은근히 보여주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진 연인들 중에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냥 가벼운 안부 인사로 시작해서 쉽게 재회가 되는 경우들을 보면 끝인사가 좋았던 경우가 많아요. 만약 지금 내가 헤어지고 얼마 안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요, 일단 심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했던 혹은 들으면 좋을 법한 말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가 않긴 해요. 상대방을 붙잡고 싶은 마음일 때는 내가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한가득이니까요. 근데 그걸 절제하고 말하자니까 이렇게 나를 점점 잊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내 진심을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예 돌아서고 완전히 끝이 나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진심을 전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오롯이 다 드러낸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내 진심을 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재회 가능성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내 진심을 잘 전달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라면 이 세상 연인들 중에 상대방과 재회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없겠죠. 언제든 내 진심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내가 감정을 다 쏟아내버렸어요. 하고 싶은 말을 가득 담아서 장문 편지로 이미 보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장문의 편지를 쓰고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걸 경험적으로도 아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헤어짐을 결심했던 그 부정적인 감정과 헤어지는 순간의 끝맺음을 잘못함으로써 상대방이 느낀 추가적인 부정적인 감정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의 집합이 어느 정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미화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연락을 먼저 한 뒤에 예쁜 포장지를 씌우고 잠깐 또 물러나는 거예요. 이 예쁜 포장지라는 건 주절주절 길게 그 사람과 연락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느꼈을 피곤함이나 나에 대한 질리는 감정만 없앨 수 있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지속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휘발이 되고 그 자리에는 사실관계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정말 못된 짓만 안 했더라면 그냥 서로가 잘 안 맞아서 힘들어했다는 그 사실이 기억나지, 얼마나 어떻게 어느 강도로 힘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잘 적용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고 느끼신 분이라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